자,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갈까요? 예, 오늘 공식 선거운동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자정부로 시작이 됐는데요. 뭐 사실 이제 저같이 계속 이제 정치 콘텐츠를 들여다보는 이제 정치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삶인데 안전자 입장에서 정말 재밌는 선거인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이제 변수들이 워낙 좀 많이 이제 제기가 된 선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여야 입장에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어떻게 발신할 것이냐 유권자들한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신호가 되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이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제1야당 대표인데 첫 메시지는 역시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역에서 이제 출근길 인사를 하는 걸로 오늘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의 격전지를 잇따라 돌면서 선거운동 첫날을 보냈는데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여러 이제 그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일단 민주당 선대위가 오늘 전국에 있는 총선 후보자들 캠프에다가 배포를 한 제22대 총선 유세 메시지 참고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매일 그 선거 캠프에다가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뭘 강조해서 메시지를 내라. 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일관된 메시지를 내보내겠다 뭐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 참고 자료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윤석열 정권 10대 실정 중에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항목으로 끌어올렸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앞으로 공세를 펼쳐 나가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강조한 거고요.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 28일 메시지로는 4월 10일을 강조했습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대통령님 치솟는 물가는 도대체 언제 잡을 겁니까? 이렇게 첫 번째 지침을 내렸으니까요. 뭐 정권 심판론에 그만큼 무게를 싣겠다는 거고 조금 전에 나온 MBC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 견제론이 56%, 정부 지원론이 38%로 나와서 18%포인트 격차니까 이건 이제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오차 범위를 훌쩍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선거 구도에 있어서는 일단 야당이 좀 유리한 국면에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지평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정권 심판론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지역구 투표를 어느 정당이 할 거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35% 역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상황이고요. 비례 투표는 어느 정당이 할 거냐를 물었더니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의 위성정당입니다. 23% 나왔고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국민의 미래는 28%가 나왔고 조국혁신당이 20%로 나와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상당히 거세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격전지 성동구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또 하나의 이제 그 민주당이 보여준 신호가 오늘 이제 성동구에서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천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민주당 지도부하고 강한 갈등을 겪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이제 성동구에서 있었던 왕십리역 선거 유세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함께 단상에 올라서 서로 포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팀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천 갈등을 극복하고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는 서로 협력하겠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모습이었고 최근 나오는 선거 낙관론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좀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범야권 200석론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이 읍소 작전을 하고 큰 절을 올리는 등 위기를 과장하면서 하는 이제 읍소 작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니까 읍소를 통해서 역결집을 시도하는데 법과 제도가 개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딱 151석만 달라. 그러니까 과반이 목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낙관론을 펼쳤는데 오늘 방송에서 했었던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체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한 일주일 좀 지나야 전체적인 걸 알 수 있는데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실수하면 안 돼요. 말 실수하고 지금부터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제 투표율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여론조사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4월 5일 날이 이제 사전투표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나오는가 보면 짐작은 갈 거라고 보는데
여러 이제 선거 전문가들도 예. 앞으로 남은 최대 변수는 뭐니 해도 이제 투표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겠죠. 예. 높은 투표율이 이제 야당 승리로 직결될 거라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도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한 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나 기준으로 높다 낮다가 대략 되나요? 60한 5% 되나요? 예, 지난 이제 21대 총선 때 투표율이 66%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이제 압승을 거뒀었던 이제 이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 21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예. 치면 지금 뭐 저도 이제 민주당 내부의 그 당직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65%에서 한 67%, 8% 정도만 나오면 뭐 압승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투표율이 굉장히 흥미롭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포인트는 68%를 넘어서 예. 오히려 너무 높게 될 경우에 뭐 예. 예를 들면 이제 70%를 넘는다든지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수층의 결집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온 걸로 이제 보기 때문에 너무 높은 것보다는 65에서 68 사이쯤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민주당 내의 전략가들도 있긴 그러니까 합니다.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65에서 68이 가장 좋다. 가장 이상적이다. 물론 뭐 그건 또 여야가 모르죠. 그거는 네, 70% 넘으면 또 결집이 양쪽 다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전 선거 운동 투표율을 좀 봐야겠죠. 네, 예. 뭐 사실 그렇다 보니까 선거 투표율에 이제 민감한 게 또 여당 쪽이기도 해서 최근에 이제 홍석준 의원이 예. 상황 본부장인가를 이제 맡고 사전 있는데 투표율에 대해서 한 말씀. 예, 사전 투표 관련해 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동료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가 주워 담는 이제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이제 사전 투표가 야당에 다소 유리하다는 편견은 네. 있습니다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제 판단에 따라서 윤재욱 국민의 원내대표도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여당에서 우리 당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 독려할 거다라고 이제 예. 선을 그었습니다. 말 실수 같습니다. 그건.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 예.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인천 지역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칼을 소지한 남성이 경찰에 연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남성이 실제로 흉기를 휘두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는 경찰이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난 1월에도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 이제 흉기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여러 좀 이제 변수 그렇습니다. 통제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꾸 이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유독 올해 지금 이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한 테러가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요. 경찰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극화, 증오 뭐 이런 게 반영된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뭔가요? 네, 여당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운동을 오늘 이제 송파구의 가락 농수산물 시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자정에 맞춰서 선거운동 기간 시작과 동시에 가락시장을 찾았는데 이번 일정의 이름 자체가 국민의 힘으로 민생 살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강조점을 두겠다라는 네. 걸 좀 명확하게 했고 민생 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유세 일성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집중 유세 지원을 시작을 하면서 그 연설에서는 민생 자체보다 민주당과 조국신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향해서 날선 공세를 펼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네.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는데 발언의 강도가 상당히 거셌습니다. 뭐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정의로워지느냐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재명 조국 대표들은 그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편이 많은데 니들이 어쩔래? 라면서 뻔뻔하게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서 야당 대표들을 사실상 이제 범죄자들로 이제 지칭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도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거친 발언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지나치다 싶은 발언도 이제 튀어나오고 말았는데 어떤 대목이 있었는지 같이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주변에 있었던 어떤 국회의원들이 제 장관한테 이랬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기 직업을 그렇게 비하하냐고.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정치를 X같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거칠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오늘 발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론 뭐 이 표현, 개를 사용한 표현 자체가 의도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첫날부터 상당히 좀 거칠게 발언을 이어가겠다라는 의도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이 발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발언의 수위 자체가 평소에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보다는 조금 수위가 높아졌기 예. 때문에 그만큼 이제 본선거 기간에 돌입되면 나를 좀 강하게 세우겠다라는 뭐 나름의 어떤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 X 발언도 이 강아지 발언도 예. 나를 세우겠다는 것인지 네. 아니면 선거 판세가 좀 어떤 약간은 불리하다는 급박함, 촉박감에서 나온 어떤 말실수인지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예. 아마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해줄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어쨌든 오늘의 이 거친 언사가 어제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발언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감은 있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열렸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1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몸이 뜨거워지고 말실수를 하기가 쉽다.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는 게 맞다. 예. 이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한 얘기고요. 근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끔 네. 보면 자신이 한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해요. 보면 이 부메랑이 되는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네. 이 정치 신인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자기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을 텐데 예. 그 어떤 고민이 있었으면 약간은 좀 참아야 될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네네. 예. 물론 뭐 저희도 그 정치 취재를 오래 하다 보면 많은 정치인들이 한 2, 3년 전에 했던 본인의 발언을 까먹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예. 있긴 한데 오늘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당장 어제의 발언이랑도 그- 좀 결이 달라서 그러니까요. 이 부메랑이 너무 짧아요. 이 유턴 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책임진 정치의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들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은 애견인들의 표는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읽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걔를 이제 비하하는 걸로 들릴 수 있다라는 이제 일종의 비꼬기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린다. 시 안견 유시, 불 안견 유불. 즉 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말이다라고 이제 꼬집었고요. 예. 민주당 관계자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표현을 썼는지 보도를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쩍 거칠어진 한 위원장의 발언에서 조급함이 느껴진다. 좀 전에 우리 앵커에서 예. 해주셨던 그 그게 말씀을 어떤 보니까요. 측면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의도하고 좀 거칠고 공세적으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나가다 보니까 한 약간의 말실수인지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어떤 조급함에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예. 예,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 어쨌든 비판을 하긴 했지만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후보들한테 별도의 내부 공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부 공지 내용이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의 욕설에 대해서 후보들은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예. 따로 대응하지 말아라. 중앙당에서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이제 맞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또- 똑같이 거친 언사가 이제 나가게 되면 이 이제 효과가 그러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거친 언사를 공격할 수 있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경계하는 것 같은 또 흐름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의 당은 정부 임기 3년이 너무 길다. 그 전에 끝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감옥에 가기까지의 3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3년은 너무 길다를 좀 이제 네. 비꼬아서 대받아친 패러디한 거군요. 예. 이런 발언이 되겠고요. 다만 유권자들을 향해서 하는 발언 중에서는 저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짐작이 가는데요. 기사 보고 저도 좀 갸우뚱했습니다. 그거. 네, 예. 이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 혼자서 궁시렁 카톡방에서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한 분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 보고 찍으면 된다고 설득을 하면 우리가 질 수가 없다. 예. 끼리끼리 모여 있지 말고 나와서 함께 밖으로 나와달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어떤 투표를 독려하는 건데 그거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제 선거에 참여를 해달라, 선거 운동에 참여를 해달라 이런 투표 동료죠, 의미겠습니다만 동료인데 그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이 그런데 이제 예. 뭐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투표 동료를 하거나 뭐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궁시렁대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선거 참여일 수도 있고 정치 참여일 수도 있는 거라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선거 운동을 뭐 격이 다른 것처럼 이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 방식에 대해서 네. 표를 받아야 되는 어떤 사람들이 궁시렁거린다면 어떤 그 지지 방식의 행태를 비아냥거리는 건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유권자나 혹은 이제 투표에 참여할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은 선거일을 앞두고 굉장히 글쎄요. 조심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예, 약간의 말실수 같은 것들을 오늘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첫날이고 좀 흥분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오늘 첫 일정을 부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보통은 예. 이제 서울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산의 의미를 좀 각별하게 두고 있다라는 뜻이 될 텐데요. 조국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사 독재 정권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일어나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 비오는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이 동남풍을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이수정 후보님 제가 그 대파 가지고 양쪽에 대파 들고 한 거 봤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다. 예. 자, 오늘 여러 말이군요, 정말. 네. 예. 어쨌든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부산이 왜 중요하냐를 이제 분석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난 주에 나왔었던 여론조사들을 이제 쭉 추세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지역별 네. 추세를 봤는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가장 지지율 추세가 좋은 곳이 이제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이제 비례 투표를 조국 혁신당이 하겠다라는 응답자들이 조국 혁신당 내부 지지층 중에서는 좀 두텁게 나타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높은 곳이 의외로 서울 수도권보다도 오히려 이제 부산이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조국 혁신당 내부에 이제 당치자분들을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일단 조국 대표 자신이 이제 부산 출신이고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사투리를 네. 활용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었던 고마 치뿌라마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십니까? 저는 이제 서울 헬마는? 출신이어가지고 예. 사투리 정말 한자를 몰라서 동네 엉망이네요. 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얼굴이 빨개지게 어색한데. 예,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부산 지역의 표심에 뭐 어떤 이제 호소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기반을 따지자면 부산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일정으로도 좀 강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범야권으로서는 부산이 전통적인 그래도 여권 성향의 어떤 텃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떤 그 분위기가 바뀐다는데 굉장히 고무돼 있겠죠. 예. 네, 최근에 나온 그 야권 여론조사에서도 입장에서는 예. 소위 이제 낙동강 벨트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게 이제 야권의 평가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가만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말들도 있지만 네. 각 당의 어떤 논란도 많습니다 보니까. 예.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공영훈 후보 이제 경기도 화성 을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군 복무 중인 아들한테 수십억 원대의 주택을 증여한 게 드러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 논란들은 주로 이제 후보자들이 후보 등록을 할 때 제출했었던 재산 신고 내역을 예. 이제 기반해 가지고 이 언론들이 취재한 결과인데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17년에 서울 성수동에 있는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나중에 전략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재개발될 이슈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게 되는데 이걸 2021년에 군 복무 중이었던 아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문재인 정부 기간에 그 집값 상승기를 만나가지고 현재 시세가 무려 30여억 원 안팎인 예. 걸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이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경훈 후보 같은 경우는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 받아들인다. 다만 이제 투기성 주택이라고 했는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구입한 건 아니다. 그리고 증여세도 성실하게 납부를 했다. 증여한 사실은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서 신고해서 검증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예. 해명을 내놨습니다. 예. 계속 해볼까요? 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 관련된 어떤 재산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검찰을 퇴직할 때 박 후보의 예금을 합쳐가지고 이게 이제 이종근 변호사가 이제 남편인데 예. 이 변호사가 이제 작년에 재산 신고를 할 때 8억 7천만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은정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부부 재산을 보니까 1년 만에 41억 원이 늘어나가지고 예. 49억 원을 신고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이종근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 서부지검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고위직을 지내고 퇴직한 뒤에 1년 만에 재산이 40억 원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예. 여당 짐작은 입장에서는 가는군요. 네, 이거는 뭐 명백한 정관 예우 아니냐. 예. 뭐 그동안 이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행동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예. 맹공을 지금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 박은정 후보는 그 남편이 이 변호사가 퇴직금하고 공무원연금을 일시 전액 수령을 한 액수가 좀 된다. 그리고 재산 신고일 기준에서 이제
건수를 160건을 수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타난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고 예. 한 절반 정도 최대 49.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네. 밝히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논란도 좀 있나요? 국민의힘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MBC에 어제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이제 사하구청장이 사갑의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는 지지를 호송하는 어떤 그 발언을 한 게 지금 문제가 돼서 선관위 조사가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입니다. 한 그 단체의 시민단체의 고위 관계자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나왔던 예. 이성권 후보. 이분은 지금은 이제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민의힘 사갑 후보입니다. 근데 고향 후배라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이제 이 부탁을 하는 내용이 예. 통화 녹음이 돼가지고 어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의정 갈등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의대 2,000명 증원을 두고 이제 의정 갈등이 과연 앞으로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라는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반에는 사실 여권에 좀 유리하다. 워낙에 이제 국민들의 이제 지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총선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와서는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예. 저희도 이제 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시시각각 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여권에서는 일단 이 사안이 길어지면서 의사단체하고 협상을 좀 나서달라라는 목소리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여론이 악화돼서 오히려 총선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인 건데 그런 위기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제 정부 책임론으로 번지게 되면 네. 뭐 의료 사고가 난다든지 혹은 이제 그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의 불편이 계속 이제 이어질 경우에는 그게 이제 불만으로 쌓여서 결국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예.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빨리 해결을 해달라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증원 규모를 손을 댈 수 있는 그게 그런 가장 상황은 핵심 아니기 쟁점 때문에. 아닙니까 지금? 양쪽이. 그렇습니다. 이제 의사협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 임현택 차기 의사협회 회장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들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강행을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그래서 총선 관련된 캠페인이라든지 총파업 같은 강경 투쟁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강경한 분인데 정부의 어떤 그 정치적 이용이 의심스러운 정원, 네. 어떤 고정된 정원 주장도 좀 그렇지만 이분도 의사 쪽에 또 승기를 잡았어. 역시 우리가 쎄. 뭐 이런 기분으로 막 몰아붙이는 것도 결코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예. 이제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총선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오늘 했거든요. 거의 어떤 정치권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총선에서 괴멸적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런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2,000명을 정치 구호 같이 던지지 말고 네. 의사들도 무슨 우리를 어떻게 이기려고 니네들이 뭐 이런 어떤 뭐 약간 자기 과신을 가진 태도 그렇습니다. 말고 정말 좀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둘이 협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의사단체가 무슨 뭐 우리가 20, 30석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정말 약간 도를 넘은 것 같아요. 의협의 손에 뭐 20석, 30석도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보다는 그렇습니다. 의료 개혁을 위한 진정성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